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, 그 대장정의 마지막이죠. 바로 제48법칙, 무형성을 가정하라입니다. 이 마지막 법칙이 왜 다른 모든 법칙들 위에 군림하는 가장 심오한 원칙인지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지금까지 47개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법칙들로 권력을 어떻게 쌓는지 배웠잖아요. 그런데 맨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아무 형태도 갖지 말라고 하니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뭔가 역설적으로 들리죠. 맞아요. 이 비유가 딱입니다. 산을 정복하는 기술을 전부 전수해놓고는 정상에 서려면 유령이 되어야 한다니. 바로 이 기묘한 역설 속에 권력의 최종 단계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의미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이 법칙의 핵심은 아주 냉정하고도 명확한 진실 하나에서 시작합니다. 그게 뭐냐면 당신이 어떤 고정된 형태나 전략을 딱 갖추는 순간 그건 이미 낡아가는 과정의 시작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예측 가능성이란 건 권력 게임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. 이건 뭐랑 똑같냐면요. 포커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한테 내 패를 전부 다 보여주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. 당신의 다음 수가 너무 뻔해지면 상대는 그냥 당신의 공격을 막는 수준을 넘어서요.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. 얕잡아 본다는 거죠. 바로 그 순간 당신이 쌓아올린 권력 기반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. 역사에서 아주 완벽한 예를 찾을 수 있는데요. 바로 스파르타입니다. 한때 그들을 최강으로 만들었던 그 유명한 군사 시스템 있죠. 그게 너무 성공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의 고정된 공식이 되어버렸어요. 적들은 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집요하게 연구해서 파고들었고요. 결국 스파르타의 가장 큰 강점은 스스로를 가두고 변화하지 못하게 만든 감옥이 되어서 몰락을 이끌고 말았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형성이라는 게 그냥 계획 없이 마구잡이로 행동해라 이런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사실은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까워요. 이건 고도로 훈련된 전략적 유연성을 뜻합니다. 그러니까 내면의 핵심 목표와 규율은 아주 단단하게 유지하되 겉으로 드러나는 전술이나 형태는 어떤 상황에든 맞게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능력.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. 물이나 안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어떤 그릇에도 담기지만 물이라는 본질은 변치 않잖아요. 이렇게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면 적은 당신을 어디에 조준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. 결국 허공에다 주먹질만 하다가 쥐뿔에 지쳐버리는 거죠. 자, 이제 정말 중요한 이 법칙의 핵심적인 통찰에 도달했습니다. 48법칙은 그냥 다른 법칙들 중 하나가 아니에요. 다른 모든 법칙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기반, 즉 마스터 법칙입니다. 이 비유를 생각하면 이해가 확 돼요. 만약 다른 47개의 법칙이 권력을 위한 여러 가지 앱이라면 이 48법칙은 그 모든 앱들이 충돌 없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만들어주는 핵심 운영체제, 즉 OS인 셈입니다. 그쵸. 무용성이라는 이 유연한 운영체제가 없으면 다른 강력한 전략들도 금방 뻔해지고 어설퍼져서 효과를 잃게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거울 효과를 쓰려는데 속이려는 의도가 굳어진 형태로 드러나면 바로 들키겠죠? 또 자신을 재창조했는데 그 새로운 모습에 또 갇혀버리면 무슨 소용이겠어요? 자, 그럼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특히 방어할 때와 공격할 때 이걸 각각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? 무용성은 크게 두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. 내가 약할 때는 안개처럼 흩어져서 적을 괴롭히고 힘을 빼놓는 거죠. 그러다가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하는 순간 망치처럼 모든 힘을 한 곳에 집중해서 단번에 상대를 부숴버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핵심은 안개가 좋냐 망치가 좋냐가 아니에요. 진정한 고수는 상황을 읽고 이 안개와 망치 사이를 자유자재로 순식간에 오갈 수 있는 사람인 거죠. 바로 그 변신 능력에 힘의 본질이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 법칙의 끝판왕, 가장 높은 경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그건 바로 당신이 마침내 승리한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아주 역설적이죠? 승리야말로 당신을 가두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
왜냐하면 승리자라는 정체성은 당신을 오만하고 나태하게 만들고 동시에 다른 모든 경쟁자들에게는 아주 선명하고 빛나는 표적이 되게 하니까요. 위대한 정치가 비스마르크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. 독일 통일이라는 엄청난 승리를 거둔 뒤에 그는 의도적으로 정복자라는 형태를 스스로 버렸어요.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요. 바로 그 덕분에 힘들게 얻은 모든 걸 수십 년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까지는 외부 세계의 권력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. 그런데 만약 이 무형성의 원칙을 당신 자신의 내면에 적용한다면 어떨까요? 나의 정체성, 나의 신념, 나의 습관, 나를 규정하는 그 수많은 형태들 말입니다. 혹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진 않을까요? 만약 당신 역시 이 무형이 되는 법을 배운다면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?